컴퓨터 그래픽 덕분에 우리는 아무리 기묘한 생물이라도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마치 상상 속 같은 존재들도 이제는 더 이상 놀랍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납득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자연계에는 누가 그려낸 것도 아닌 진짜 동물들 가운데 꿈속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기묘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물속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기본이니까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바다 생물들, 더 정확히 말하면 홍해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하나의 무대라면 이런 기묘한 생물들에게 홍해만큼 잘 어울리는 스테이지도 좀처럼 떠올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홍해의 지리. 홍해의 생물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바다 자체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는 아프리카 북동부 해안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길고 폭이 좁은 내해입니다. 남쪽에서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아덴만과 이어져 있으며 거기서 다시 아라비아 해와 인도양으로 연결되죠. 북쪽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홍해와 지중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홍해의 남단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가다 보면 약 20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독특한 지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홍해의 면적은 약 43만 8천에서 45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최대 수심은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3km에 이릅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 약 42만 300제곱킬로미터인 흑해나 약 37만 7천 제곱킬로미터인 발트해와 비슷한 규모지만 깊이는 그 바다들을 훨씬 뛰어넘으며 특히 발트해와의 차이는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홍해는 본질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거대한 판 사이에 형성된 리프트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아라비아 판과 아프리카 판, 더 정확히 말하면 누비아 판 사이에서 판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프트의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확장 속도는 연간 약 1cm 정도이며 지역에 따라 조금 더 느리거나 빠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홍해는 1세기에 약 1m씩 넓어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속도라도 지질학적인 시간 규모로 보면 홍해는 언젠가 완전한 해양 분지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해도 수백 년 단위가 아니라 수천만 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현재 홍해는 세계의 다른 바다들과 크게 다른 점으로 약 40에서 41%이라는 매우 높은 염분 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즉 이 바다에는 물 1kg당 40g 이상의 소금이 녹아있으며 세계 해양 평균인 35g보다 확실히 높은 수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염분이 높은 이유는 강을 통한 담수 유입이 거의 없고 강수량 또한 매우 적기 때문인데요. 홍해는 세계 속에서도 손꼽히는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더운 기후 속에서 해수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염분 농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면 온도가 28도에서 32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도 22에서 24도를 유지합니다. 게다가 깊은 곳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요. 홍해에는 심해에 존재하는 고염도의 브라인 풀들이 수십 곳이나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열수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녹아있는 금속 성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틀란티스 투 딥에서는 브라인의 온도가 약 68도, 염분은 무려 약 250퍼밀에 달하는 극단적인 수치를 보이며 산소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기만 하세요. 만지지는 마세요. 이런 특이한 환경에서는 생물들 또한 독자적인 방식으로 진화해왔다는 사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아직 비교적 온화한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곳에는 거대한 해양 포식자가 없으며 가장 큰 존재라고 해봐야 상어 정도입니다. 게다가 연안 지역이나 산호초 주변에서는 그 상어조차도 비교적 드물게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는
강에서 흘러드는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플랑크톤의 영양분이 부족하고 그 결과 상어가 선호하는 거대한 물고기 떼도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모든 상어가 이렇게 염분이 높고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어들 가운데 가장 자주 보이는 종은 장완 흉상어인데요. 다만 이런 조우 자체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며 대부분 사람이 많은 관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이 바다에서 인간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존재는 거대한 포식자라기보다 오히려 훨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생물들인데요. 그 중에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여도 무심코 건드렸다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생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생물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 스톤피쉬. 맹독 쑥이미류의 일종으로 흔히 스톤피쉬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홍해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목록에 당당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마치 죽은 산호 조각이나 이끼가 뒤덮인 돌 파편처럼 보이며 사마귀 같은 돌기로 온몸이 덮여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살아있는 생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돌은 조용히 바닥에 누워 주변의 진짜 산호와 바위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 수상한 조약돌을 자세히 보려고 손으로 집어드는 순간 등지느러미에 달린 강력한 가시 여러 개가 손을 찌르게 되며 그 가시 하나하나에는 독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3개의 가시에 전부 찔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한두 개의 가시에만 찔려도 신경과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독이 주입되기에는 충분합니다. 찔린 직후부터는 말 그대로 견디기 힘든 극심한 통증이 몰아치며 순식간에 쇼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물속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매우 위험한 일이겠죠. 설령 의식을 잃지 않고 해안까지 도착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찔린 부위의 조직이 괴사하고 이후 마비나 최악의 경우 심장 정지에 이르는 일도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생물은 잡이라는 것을 모르죠. 그 사실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샤름 엘 셰이크와 후르가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톤피쉬를 무심코 밟거나 부주의하게 손으로 만졌다가 사고를 겪은 관광객과 다이버들의 경험담은 홍해의 황금률인 보기만 하고 만지지 말 것을 잊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어 코럴. 스톤피쉬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고 무해한 산호와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대부분의 산호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특히 물속에서 아직 살아있으며 화려한 연조직으로 덮여있는 산호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산호는 곧바로 죽어버리고 그 선명한 색도 사라진 채 하얀 석회질 골격만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호는 자연 그대로 물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파이어 코럴, 불산호는 그 이름이나 생김새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산호의 일종이 아니라 히드로축류에 속하는 군체 생물인데요. 아름다운 외형과 산호를 닮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기묘한 바위 같은 생물 가까이에서 헤엄치다가 무심코 손으로 만지고 싶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홍해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만약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이 엄청난 실수였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파이어 코럴에 닿으면 즉시 강렬한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 퍼지고 피부는 붉게 변하며 발진과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입원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베간팽, 라이언피쉬. 파이어 코럴에 닿았을 경우 대부분은 통증 정도로 끝나지만 솔베간팽에 닿았을 때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생물이라면 누구나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어지겠죠. 솔베간팽은 홍해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물고기입니다. 가느다란 줄무늬 몸체에 길게 펼쳐진 지느러미, 느긋하고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은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을 매료시키는데요. 겉모습만 보면 무척 온순하고 마치 관상용 물고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생물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에는 날카롭고 독이 있는 가시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죠. 그 가시에 찔리면 파이어 코럴에 의한 화상보다도 훨씬 위험합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붓기와 어지럼증, 메스꺼움이 나타나며 때로는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생물이 형형색색의 산호로 둘러싸인 투명한 바닷속에서 여러분 주변을 느긋하게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꿈속 같은 풍경이죠. 실제로 솔베간팽은 거의 도망치는 일이 없으며 다이버 바로 가까이까지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곤 합니다. 인간이 자기보다 몇백 배나 크다는 사실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적은 다이버일수록 이 환상적인 물고기를 만져보려 하거나 가능한 한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을요. 불가사리. 홍해에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편이 좋은 불가사리들이 여러 종류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종은 가시관 불가사리라는 이름부터 그 특징을 아주 잘 말해주는 종인데요. 가시관 불가사리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특징은 상당히 큰 몸집입니다. 지름은 40에서 50cm 정도에 이르며 팔의 수는 8개에서 많게는 21개까지 달하죠. 일반적인 불가사리와 다른 점은 중앙의 원반 부분부터 팔 끝까지 온몸에 길고 날카로우며 매우 독성이 강한 가시들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관 불가사리는 다른 많은 불가사리들처럼 산호초에 서식하며 그 산호를 먹고 살아갑니다. 몸 색깔은 회녹색부터 붉은 빛이 도는 주황색까지 다양하며 산호초 속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화려한 경고색을 띠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류는 가시관 불가사리를 포함해 대체로 밤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주로 밤에 관찰하게 됩니다. 낮에는 수심 20m까지의 산호초 위에서 당당하게 누워 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은 정말 강렬한 인상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에 들어보거나 수집품으로 가지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가시관 불가사리의 가시는 매우 위험합니다. 피부를 찌르면 쉽게 부러져 살 안에 박히며 그 파편을 제거하는 일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 독이 몸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찔리게 되면 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몇 시간이나 계속됩니다. 찔린 부위는 심하게 붓고 붉어지며 메스꺼움과 구토, 전신 이상 증세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시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만성 염증이나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개해드린 생물들은 홍해에 서식하는 위험한 생물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위험한 생물들이 있으며 짧은 영상 안에 전부 소개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할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